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다가오는 증시 상황과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그리고 글로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경제 상황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반 뭐 동학개미가 아닌 상황에 따라서 경제 흐름을 쫓아가는 유령 개미가 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꾸준히 강조를 하면서 시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빅리치라는 사람은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지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이 좀 급변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일 변곡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하면 하루 앞당겨져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달러 이 부분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이 다가오는 신흥국들의 이제 달러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부도 사태가 이제 나오게 될 첫 번째 타자가 22일 날 아르헨티나가 이제 650억 달러의 미국 그 표시 달러 표시 그 부채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 달러 부분이 모자라서 이거를 아마 부도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이렇게 이제 글로벌에서 달러가 부족한 상태가 나타나면 이제 한 나라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뭐 터키라든지 지금 터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체에서 외화를 이렇게 밀출이죠.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를 지금 완전히 그 차단을 해놓고 있을 정도로 지금 달러 부족 상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 뭐 그 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그 외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달러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아르헨티나뿐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 좀 위험성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1차적인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경제 재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확산이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죠. 왜냐하면은 대구의 신천지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던 부분에서 확산을 막았는데 지금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그 전문 학교 뭐 600명이 넘는 전문 학교라든지 그리고 택시 운전사들 그리고 뭐 클럽이라든지 뭐 이제 클럽에서 뭐 경기도 일원의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뭐 지금 노래방 그리고 뭐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부분들이 뭐 콜라텍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한 게 어제 그제죠. 그제 하루 이렇게 그 경제 재개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400여 명이던 환자들이 하루 사이에 8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좀 웃기죠.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보균자들이 늘어가다가 이렇게 하루 만에 뭐 800명, 400에서 800명 정도 수준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경제 재개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 문제시 될 수 있고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바이러스 백신을 지금 1차적으로 투입을 했는데 항체가 생겼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아도 감기에 걸리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일관되게 뭐 똑같은 조건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자꾸 변형이 되면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그 호재를 틈타 가지고 모더나는 또 어마어마한 유상 증자를 실시를 하더라고요. 자, 왜 이런 회사들이 또 이런 기회를 타서 유상 증자를 실시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꾸준히 우리가 이제 달러 흐름은 이미 설계된 수순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계속 공부를 해오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해서 글로벌 통화들이 약세를 보여야지 향후에 미국이 재정 적자를 줄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어, 환율 방어들을 지금 글로벌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달러가 103.98달러 정도까지 지금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요걸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서 자, 우리 시장도 이제 봐야 되니까요. 자, 달러 인덱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급등을 한 상황이, 이때는 이제 그 굉장히 패닉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3월에 우리 주가 빠질 때, 어떤 주가가 빠지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빠지면서 이렇게 주가 빠질 때 저 달러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강세를 보인 부분이 이 코로나가 이제 안정이 되고 주가가 좀 이제 3월 19일 우리나라로 따져서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안정성을 보이고, 이때가 이제 우리가 통화 수합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달러의 수급이 풀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위로 위상향을 이렇게 보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아마도 이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이제 상승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목표치는 105달러, 그리고 다음에 이제 108달러, 그리고 112달러, 115, 118달러까지 주고 잘하면 120달러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과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금 이어지는 거는 당연하겠죠. 자, 왜 그러냐? 우리나라로만 지금 따져서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이 펀드 자산, 이런 부분들이 미국으로 달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몰려 들어가는 상황도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달러 강세가 나왔을 경우에, 여기 물론 여기서부터 이제 달러 강세를 얘기를 했지만, 여기 2017년 말부터 달러 강세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면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글로벌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몰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미국의 달러가 글로벌로 나오면서 계속 이 회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달러가, 기축통화인 달러가 미국으로 몰려가서 계속 이렇게 도느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떤 이유를 뭐 될 필요도 없이 지금 달러는 미국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고, 이 몰려 들어간 달러가 지금 글로벌에서 굉장히 강세를 유지하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달러가 몰려 들어가다 보니까 각국들이 달러가 모자라죠. 근데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는 그 모자라는 달러를 3월 19일에 통화 수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3월 20일이죠.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그 미국 채권에 대해 가지고 레포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충분한 여유를 주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지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미국의 투자를 멈춘 것은 아니죠. 자, 미국 시장도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이 지금 뭐 주도적인 거니까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주가로 봤을 때는 이 고점에서 빠진 거, 그리고 이미 피보나치로 62%를 넘어섰고 지금 한 70, 거의 80%, 90% 가까이 그 지금 이렇게 회복이 돼 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 어제 상당히 좀 재밌는 봉이 나왔죠. 자,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느 정도 고점에 나오면 조정을 의미하는 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 내일 변곡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아마 장 끝날 때쯤 잘하면은 이게 윗꼬리 달리는 우리도 음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윗꼬리가 나와봐야 아침에 시가가 좀 약하게 나온 다음에 약간 뭐 짧은 시간에 윗꼬리를 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아마도 이런 음봉이 우리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시초가에서부터 바로 내려가 가지고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변곡기를 설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캔들 카운팅이나 추세선이나 뭐 또 뭐 그 쐐기형 그 패턴이나 여러 패턴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각도나 봉의 이제 그 숫자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변곡기를 많이 설정을 하는데 지금 그리고 목표치에 도달을 하면 또 그 변곡기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무리 주식이 많이 올라도 266까지는 도전을 한번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올라가면서 생겼던 요 박스들 또 여기 박스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금방 내려오지는 않고 요런 식으로 아마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시장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그 흐름은 나중에 한번 예상도를 가지고 한번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하락에서 올라가면서 여기 뭐 100포인트가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로 100포인트가 넘고 약 11%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 봉이 너무 컸기 때문에 원래는 21일 날 변곡일을 보고 있었죠. 내일. 근데 이게 하루 앞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시장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제가 뭐 지방에 출장도 다녀오고 하느라고 이게 일이 좀 밀려가지고 방송이 한번 빠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내일 그 변곡일을 앞두고 시장을 한번 같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참고적으로 이 갭은 이제 이게 반드시 메꿔야 되는 갭이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오면서 이 봉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요게 60이라고도 이렇게 맞물리는 봉이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 강한 음봉으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은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아마 요거 본 김에 요런 이제 향후 예상도가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이 시장의 지금 자리죠.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물론 여기서 뭐 반등은 이렇게 됐지만 화살표로 간단히 그리면 또 물론 크게 그리면 또 이런 식으로 또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그런 박스권들 때문에 이런 그 순차적인 하락이 나오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면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이 살 거고요. 또 오르면은 좀 팔고 또 내리면 사는데 이 사는 금액들이 굉장히 좀 커질 거라는 걸 아시고 이거는 지금 이 화면의 크기상 제가 이런 패턴으로 내려간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더 길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내려가면서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은 이것도 지금 우리 이 저걸로 보시면은 요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랐다는 거를 이렇게 짧게 그린 거니까 패턴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얘기를 했듯이 여기서 이제 저항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수순을 밟으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악재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부상될 상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더라도 지금 뭐 연준 파월 어제 그 미국 시장도 파월하고 이제 문우신 재무부 장관도 이 좀 오랜 시간 회복하는 게 걸릴 거다. 그리고 추가 부양책이 준비돼 있다. 여기서 추가 부양책이 준비돼 있다는 거는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또 한번 나오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변곡일이 나오면은 상당히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환율도 한번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이제 넘어서야 본격적인 원화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열어놓고 아마 이제 상방에 대한 목표치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코스닥을 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을 해서 지금 음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에는 도달하지 않았느냐 하고 시장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코스피 200 선물도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피보나치 거의 62%에 가까워져 오는 부분이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은 좀 조금 이제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그 기대감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반영되었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한번 시장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면은 이미 이 달러 흐름은 제가 여러 번 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시간에 더 이 설계된 수순이다. 자, 요거 이제 잠깐 보고 넘어가면은 자, 중국 같은 경우에 위안화가 지금 굉장히 방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7위안에 지금 맞춰놓고 방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도 달러를 굉장히 많이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로 외환 보유고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이 달러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 유로도 엔화도 지금 그리고 파운드도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원화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이 지금 그 약세를 보이면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 부분은 분명하게 얘네들도 약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8위안까지 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강세가 나와야 결국 글로벌 통화 약세가 나오는데 이 달러 강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한 거는 글로벌에 뭔가 충격적인 그 데미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는 오늘은 지금 제가 그 아침에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어 오늘 또 시계를 안 올렸네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은 어, 5월 20일 오전 7시 21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시장에 한번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방금 설명을 해 드렸던 부분들하고 지금 재밌는 거는 외국인들이 채권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보통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채권을 살 때는 일반 채권도 사지만 선물로 채권을 사가지고 굉장히 이게 만기 되면은 또 이거를 자기들이 그냥 가질 수도 있고 그 유지를 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제 5월 19일 날은 채권을 조금 많이 한 821억 정도 샀지만은 그 전날은 5,787억, 그 다음에 4천억, 뭐 2천억, 6천억 정말 꾸준히 채권을 사고 있어요. 뭐 주식이 올라가면서도 사고 뭐 하고 이러면서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거는 이제 차트로 좀 보시면 좀 쉽게 설명이 되실 거지만 그 파는 날보다 이렇게 정말 많은 양의 뭐 채권들을 지금 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3년물로 보고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나라에선 지금 3년물 선물하고 10년물 선물만 지금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렇게 늘려서 보시면 차트로 보시면 10년물도 지금 상당히 채권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자, 채권을 그렇게 산다는 거는 지금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요번에 신용등급을 발표를 해도 그 무디스라든지 S&P라든지 뭐 피치라든지 우리나라 그 신용평가가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거의 유지되고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의 뭐
트리플 A에 해당하는 채권 외에는 뭐 그 우리나라 채권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채권이 우리가 부족한 달러를 외국인들이 돈을 가져와서 채권을 사주고 있다는 이런 그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과연 이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가 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주식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환율이 원 지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채권들을 꾸준히 매입을 할까요?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외국인들이 저렇게 채권을 주식을 판 돈으로 채권을 사고 있기 때문에 달러도 빠져나가지 않고 원화를 파킹을 해 놓는다. 이거는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뭐 꾸준히 계속 채권을 매달 매일 이렇게 사고 있는 거는 굉장한 호재다. 근데 한편으로는 밖에서 들어오는 달러도 지금 이 채권을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빼가는 거, 수출 대금 나가는 거, 그리고 뭐 환율 방어하는 데 들어가는 달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모자라는데 이런 채권들이 사면서 달러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배당금이니 뭐니 달러가 빠져나가는 게 통화 수합으로 해서 들어온 돈으로 지금 이걸 사용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분명 언젠가는 모자라야 될 텐데 그래도 지금 풍요롭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을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사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지금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요 외국인 채권 매수 왜 지속되나 이 부분도 역시 달러 강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안정적인 거는 이런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향후에 그럼 주식시장이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며 그러면 이때도 채권이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달러에 대한 이 나가고 들어오는 수급에 대해서도 얘들이 이 수급을 조절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채권을 계속 매수를 하면서 달러를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는 거는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큰 그 메이저 국가들 또 아니면 신흥국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어 있는 국가들은 이런 일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요 채권 매수가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당히 그 시간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시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그 카페도 보시면은요. 자, 다음 카페 빅리치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부분인데 여기 오시면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그 회원분들이 그 굉장히 자료들을 많이 올려다 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영어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인데 자, 여기 읽어보시면 따끈따끈한 연방준비위원회의 금융안정 보고서를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은행도 금융안정 보고서를 2003년부터 1년에 두 번 정도 냈는데 이제 미국의 연방은행에서도 2018년부터 반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내는데 요번에는 이제 5월 15일에 낸 리포터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뭐 자산 가격에 대해서 뭐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시장 크기 뭐 요런 거부터 쭉 그 차트 그리고 지금 요거는 조금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도 있는 게 뭐냐면은 S&P를 그 주가 수익 비율로 이렇게 봤는데요. 뭐 이런 거는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EV 에비타 EV 대 EV 에비타 비율로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비타가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 이거 굳이 다 쓰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EV 에비타로 보면은 이 그
IT 버블 때 거품이 일어났던 거하고 지금하고 거의 같은 가격이라고 지금 평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는 일일이 하나씩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그러니까 하우스 론이니까 이거 저기 뭐 대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쭉 나오는데 이런 거야 뭐 차트가 있으니까 보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연준에서 그 해석 저기 발표를 한 부분을 보면 향후 코로나 사태와 경제 활동은 불확실하다. 이미 시장을 얘네들은 참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향후 코로나 사태의 진행 경로가 불확실하며 미국과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에는 위험이 높은 상태. 자,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이나 재정 상태가 약한 상황에 있는 유럽, 중국, 신흥국에 대해서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미 연준은 이거를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러한 충격은 향후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도 추가적인 위험을 줄 수도 있다. 자, 이러면 미국의 연준은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인데 이거를 달러를 주도하는 나라에서 이런 위험을 감지했다 그러면 이미 달러에 대한 부족에 대한 준비도 했을 거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공신력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향후 달러에 대한 강세도 예상을 하고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단기적으로 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 진행 상황이나 경제적 충격의 규모, 기간이 큰 경제나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소이다. 근데 이게 확산이 안 되고 나아버린다면 모르지만 연준은 여기에 대한 확산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긴 기간 동안 계속되거나 다시 발현될 수도 있어서 자 이제 이게 이제 확진자들이 확대되고 2차 확산이 진행이 된다면은 상당히 위험 유지가 올 수도 있고 미국의 경제 활동의 회복이 더욱 지연되거나 금융 시스템의 경색으로 올 경우 하강 국면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 뭐 취약계층 이런 게 나오는데 향후 계속되는 신규 환자가 발생되거나 제2차 감염이 된다면 사업체가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져 근로자들이 수입이 없어지게 되니 미국 경제에 대해서 하강 압박 계획은 계속될 것이다. 이미 얘네들은 이걸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대처했던 한국에서 추가 확진이 나오면서 더 크게 이게 확산이 됐다는 게 뉴스화 된다 그러면 아마 시장은 엄청난 충격으로 지금 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코로나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융 시스템과 공공금융이 취약한 중국이나 신흥국의 경제 발전에 후퇴가 생긴다면은 미국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여기 나오죠. 달러 가치의 상승과 상품 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고 돼 있어요. 아니, 빅리치 너는 뭐 연준의 무슨 간부 사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예상, 달러 가치 상승과 상품 가격의 하락. 지금 우리가 이걸 그 예상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시장하고 똑같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 가치 사슬의 붕괴가 생기면 중국으로 수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줄 거다.
여기서 이제 그 먼저 나왔던 전 세계 금융시장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원유 수출국들의 경우는 석유 가격이 낮게 유지될 경우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나오는데, 올해 지금 요번에 지금 하는 달러 시스템의 공격은 유럽도 당하게 돼 있고 중국도 당하게 돼 있고 다른 글로벌의 신흥국들도 다 지금 당하게 돼 있는 달러 강세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걸 여러분들과 한번 그 시장을 지금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 기존에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그 계속 우리 그 주식을 계속 그 매수를 하고, 뭐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어제 참 재밌는 게 이 60일 선을 터치를 했어요. 사실은 이 장기간 60일 밑에서 이렇게 놀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방향을 이 밑으로 꺾어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굉장히 하락이 깊어지는 모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목표치를 지금 31,500원까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봐서 알겠지만 이 파란색 선이 이 60일 이동 평균선인데, 방향을 이렇게 틀면은 얘가 한동안 상승 패턴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방향을 아래로 틀면은 이걸 이제 저희가 하락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하락 패턴이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제 여기 그 내려오다가 여기서도 그 장기 하락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이렇게 61선 약간 올랐다가 이런 61선을 이렇게 못하고 내려오면 이런 장기 하락이 이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하락 패턴이 이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조금 한번 더 그 늘려서 이게 보면, 이게 61선이 이게 이 파란색인데 꺾이면서 요 IMF 때도 그랬지만은 2008년도, 7년도, 8년도에도 이 61선 이동평균선으로 지금 이걸 보면은요. 자,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61선을 거의 못 넘기고 이렇게 이 하방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2011년도에도 이런 하락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2008년도 이거는 뭐 워낙 그 금융이기 때문에 이 각도는 나왔는데, 이때 이렇게 한번 반등의 여지를 보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나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은, 아마도 요번에도 이제 이게 꺾여가지고 어떤 그 질병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방을 맞고 있고, 이게 다시 61선을 터치를 했으니까, 물론 이게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 상승으로 나와서 우리가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꺾어진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목표치 31,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이제 시장 브리핑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변곡점, 오늘 잘하면 오늘부터 변곡이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시장에 잘 대응을 하셔 가지고 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투자로 앞으로 이제 시장을 좀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예상도를 좀 참고로 해서 시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